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황주명의 베스트 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는 좀 큰 종목들은 움직이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은 좀 덜 오른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오히려 지금 장에서 큰 종목, 또 지금 잘 가는 종목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또 어떤 기대감과 또 우려감을 함께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종목이 소외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정보들을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3772, 그리고 게시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문의를 주실 때는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꼭 잊지 않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목명, 두 번째는 매수가, 세 번째는 비중,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정확한 진단과 그것도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위치, 주식은 제가 그랬죠, 명쾌한 타이밍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봐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들도 참 많을 수 있는데, 제가 특히 오늘 문의 주신 분들에 의해서는 또 제가 샵3772 종목을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교재 2권도 함께 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쭉 방송을 보시다가 좀 더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태한 타이밍 황주명을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777 4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궁금하신, 또 이러다가 또 강의가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이데일리 맵에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적인 부분들,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였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또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항상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침밥을 꼭 드시자. 저는 한 번도 아침밥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력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느 국가의 나라에서든지 간에 식습관을 반복해서 정확하게 갖는 것, 이게 가장 면역력에 좋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주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원칙적인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원칙을 어겼던 분은 결국은 실패로 다다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연일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연이어졌었는데, 그 외국인 순매수들에 대한 흐름들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우위 주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관 순매수 우위 주속이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코스피가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이 좀 약해졌다는 부분이 좀 우려감이 사실 표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창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이 좀 둔화되고 이 기관이 좀 받아준 모습. 근데 항상 이럴 때 이제 고점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분배될 수 있는 우려감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풋옵션. 풋옵션에서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풋옵션 외국인 매수 우위는 뭐냐면, 여태까지 풋옵션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풋옵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대놓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해지고 있어요.
이건 지수 상단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풋옵션은 하락에 예측하는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고 더 흐름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경고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언젠가 결국은 다시 한번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고요. 유가가 47달러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40만 6.5달러 구간에서 저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 35에서 37달러 이제 지지가 나고 그 밑으로는 깨기 어려울 것 같지만 47달러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런지 종합주가 지수는 2,591.34포인트에서 2,781.04포인트까지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면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종목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들은 결국은 또 다 똑같아요.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알서포트, 키네마스터, 그다음에 비트컴퓨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전 이제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와서 이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서포트는 충분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충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자. 그러니까 지금 문의는 이런 것들 잘 주셔야 돼요. 종목이 좋아 보여도 이제 비대면 관련주 중에 화상회의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볼 종목과 구분해야 될 종목은 좀 보셔야 된다. 키네마스터는 제 주력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지션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특히 윗단, 고점 이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수 약세 흐름이라든지 코로나19 치료 이슈가 나온다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비대면 관련주는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외 종목들 중에 센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 전기차 관련주 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좀 있어요.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하프론테크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였는데 3.22%까지 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상신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한 4.64포인트 바닥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아이템들과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 보여요. 녹십자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테카바이오 등 또 다시 순환매 흐름으로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상승 파동의 균형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은 가지만 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에서는 안 되는 자리다. 전체적인 흐름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위기가 됩니까 기회가 됩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기회에 대한 포인트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전화와 문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고민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정말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자 연결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문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입니다. 1,300원 비중 10%. 통화가 힘들어서 일단 문자로 상담드립니다. 재료 소진입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자, 한국정보인증 보시게 되면 정보 인증이죠. 그죠? 한국정보인증인데 자, 요즘에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12월 중순 안에 한번 급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방송에서 한 6,000원, 5,000원대 여기 지금 다중바닥이어도 위기보단 기회가 될 거다. 왜냐면 제가 상담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똑같은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6,000원에 매수하시면은 그래도 한 2배 정도 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배 정도 간 것 같습니다. 11,300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인인증서 폐지가 이제는 뭐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약세 흐름은 좀 보인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은 크게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에 잠시 볼까요?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0.1로 좀 밀렸네요.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나중에 일단은 10,000원짜리가 좀 힘들어하니까 9,800원에서는 매도가 1,200원, 1,300원이시죠? 1,300원으로 한번 매도하셨다가 이 종목은 14,000원까지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한 번 있기 때문에 1,300원의 전량 매도, 나중에 다시 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전량 매도 의견, 본전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길게 흐름 보셨을 때는 14,000원까지 흐름 보실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문의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활기차게 또 열어주시네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군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79,000원, 79,000원. 비중 40%. 비중 40%. 종근당 바이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치료제 그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종가에 네. 샀어요. 네. 어제 종가에 샀다고요. 어제 종가에 사셨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러시아 임상 이상에서 중간 평가가 긍정적 결과 소식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네. 종근당 바이오가 상승하게 되는 지금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종근당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치대주주는 역시나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자, 청산가치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청산가치 BPS 기준으로 3만 원이 잡혀 있고요. 유보율 1000%의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즉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 79,000원이면 크게 이격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치료제 오늘 긴급 뉴스로도 보셨겠지만 뭐 지금 뭐 화이자 FDA 백신 빨리 승인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었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근데 다시 한번 파동은 나올 것 같은데 12만 원 구간에서 저항이 보입니다. BPS가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만 원 곱하기 본질의 가치 곱하기 4를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PBR 4 정도 구간이 기본적인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러시아 쪽.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승인받는 것과 러시아에 승인받는 것을 결과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 승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일학약품도 잘 가다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어쨌든 러시아 쪽이 먼저 진행된다는 부분. 하지만 러시아 쪽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연합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이 좀 퍼질 수 있는 정도와 규모에 대한 정도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미국보다는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12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 종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약세는 보이긴 했는데요.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만 5천 원 드리겠는데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뭐 종근당 바이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월요일 날 네. 좀 반등이 있겠습니까? 월요일 날은 강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0. 몇 프로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쉽게 끌어올리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 것 같으신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한 85,000원에서 한번 끊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우님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진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부분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만도고요. 만도. 56,000원에 네. 저기 20%요. 56,000원에 비중 20%. 네네.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유로 좀 접근하신 건가요? 그냥 이제 이렇게 보다가 네. 매수하게 됐어요. 그냥 보다가. 그럴 수 있죠. 네. 보다가. 대부분 주식은 그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끌리는 그런 게 가끔씩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람, 뭐 전기차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그다음에 자동차 요즘에 판매가 또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요즘 보니까 저도 가끔 시간이 촉박할 때는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뭐 지방 내려갈 때 KTX 타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요즘에는 한 눈만, 그러니까 창가 쪽만 쓰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점점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거리 간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종목으로 자동차까지 엮이게 되는, 즉 개인 공간을 중시 여기게 되는 케이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어떤 앞에 포인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충분히 많이 오른 종목인데 여기서 과연 이제 고민해야 될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한번 좀 체크해 볼 건데, 자, 일봉상으로 보면 최고 자리입니다. 6만 원 최고 자리고, 자, 연봉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68,900원이 최고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셔야 될 자리예요. 이 종목이 과연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 시청자님, 네. 이거 신고가 뚫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에, 네.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네,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은 슈퍼사이클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간을 네. 두고는 신고가를 뚫을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근데 한 74,000원 부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2개년 동안 저항 구간이 보입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두 자리가 딱 고점 6만 원 부근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6만 원은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은 어느 정도 스윙 관점에서는 매도가 6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뚫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적정 가치 대비는 한 74,000원 정도가 회사의 본질적 가치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74,000원하고 손절가는 지금 45,000원 제시드리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네. 단기적인 흐름 6만 원, 그 다음에 장기적인 흐름 74,000원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네.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 네, 투자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 고심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도 같은 종목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네. 제가 네. 기아차 네, 36,350원에 지금 10% 있어요. 36,350원이요. 네. 잘 사셨네요. 네. 제가 딱 그럼 36,000원이면 네, 네. 말씀하세요. 20% 있다가 네. 이제 올라오면서 네. 두 번 중간중간에 반씩 나눠서 매도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10% 갖고 있는데 네, 네. 얘를 목표가를 얼마 정도를 잡아야 하는지 네, 네. 예, 그게 좀 궁금해서요. 혹시 그 가정 내 타고 다니시는 차가 기아차입니까? 아니에요. 현대차 아시죠? 네. 네. 근데 어쨌든 현대 기아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차가 이제 모회사, 기아차가 이제 자회사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에 그 현대차도 잘 팔리고 있지만요. 기아차가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델이 이뻐서라 그럽니다. 네네네. 기아차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약간 중후한 멋과 그다음에 좀 어떤 브랜드력 이게 높다라고 네. 하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모델이 깔끔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K5가 소나타를 넘나? 어차피 네, 현대 네. 기아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조금은 젊은 층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네.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국민차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카니발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네.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간 지금 본질의 가치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나중에 이제 자회사 대비 편입 과정 속에서의 그 고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뭐 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정면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84,000원 부근인데 자, 네. 기아차가 오히려 현대차보다도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8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래 자동차가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 우리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쓸 때 가장 수요가 높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현대차든 기아차든 전기차 모멘텀으로 점차 맞아요. 바뀌어갈 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네. 새로운 장비, 새로운 고가 흐름,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차에 대한 주기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8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8만 원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맞겠네요.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예, 5만 7천 원을 왜 드리냐면 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8만 원까지 내년 한 2월까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오늘 만도 전기차 등 자동차에 관련된 질문들이 전기차가 아니죠. 기아차 등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안녕하세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KPM 테크고요. KPM 테크. 예, 5,190원 네. 30%예요. 5,190원 30%. KPM 네. 테크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휴머진 그 상장 때문에 네네. 아. 그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도저히 답이 없네요. KPM 테크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좀 그 투자사 뭐 휴머니젠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었죠. 그 부분을 좀 찝어주시는 것도 같은데 네. 일단은 KPM 테크가 이제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수가 다른 종목에 비해 좀 많습니다. 주식 네. 자체가 한 1억 4천만 주 정도, 1억 3,7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시총이 이래 보여도 한 5천억 정도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케이스에 속해요. 5,190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KPM 테크는 일단 시세는 다 좋습니다. 474원에서 7,460원이면 시세를 한번 줬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게 우리가 일단 말하는 엘리어트 중에서 5파까지 상승 파동은 다 하고 A파 지금 B파가 안 나왔거든요. B파 네.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C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B파동 구간 안에서 지금 5,190원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100원 부근에서 저항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5,100원에서 200원 사이, 그러니까 본전 구간이겠죠. 네. 본전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본전이 오게 된다면은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세 준 종목들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2,800원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본전 왔을 때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참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 특히 높은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왜 갔는지, 그리고 정말 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심해 보는 전략도 참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콜마 B&H 네. 63,000원에 20%요. 콜마 B&H 63,000원에 20%.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좀 오래됐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63,000원이 된 거거든요. 원래 최고가에 샀다가. 아, 그래서 이거 좀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번 주에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런지 해서. 그게 이제 가장 좀 가슴 아픈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매수가 오면 또 정리해야 된다라는 부분. 예. 근데 그 폴마의 B&H가 어떤 거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화장품으로 두각받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원자력 화장품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애터미가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혹시 뭐 폴마 B&H 화장품 쓰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애터미는 뭐 한두 번 정도 써본 적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그 화장품보다는 어떤 예. 수급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건강식품 요거에 대한 예. 기대치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나왔어요, 지금. 그죠? 예, 예. 턴어라운드는 나왔고 120에서 살짝 얹어놨거든요. 네. 121선이 지금 57,878원인데 살짝 예. 400원 정도 부족하네요. 근데 아마 윗꼬리 때문에라도 뚫을 것 같고요. 다만 예. 다만 이 종목은 63,000원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예. 같은데 그때 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요. 네네. 왜냐하면 예. 더 갈 수 있는 흐름도 보여요. 지금 수급이 이탈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너무 위치가 지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예, 예. 높은 종목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예. 목표가 64,000원을 좀 제시드릴게요. 한 1,000원 정도 64,000 수수료 원이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손절 예. 라인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47,000원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4,000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오래 걸리나요? 아니 지금 수급 좋아져가지고 시간에 한번 잠시 볼까요? 그 주식은 내일에 그러면 좀 시간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크게 뭐 빠진 건 없으니까요. 예.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올랐을 땐 예.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예,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에 쉽게 얘기하면은 하락파, A파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어트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승 5파의 구간은 거의 끝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A파, B파, C파 중에서 하락 구간 A파. 그럼 이제 여기서 현명한 사람은 다시 재반등,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구간인 B파에서 끝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접근하신 전략도 유의할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칩스 앤 미디어 네, 12,000원에 20%입니다. 12,000원에 20%. BPS가 12,000원이시고요. 자, 칩셋 미디어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 대설하시는 분이 앞으로 천만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네네네. 예, 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그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문의를 네. 주시는 거고요. 칩셋 미디어가 이제 가장 두각을 받았던 건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아, 관련된 예. 종. 아, 자율주행이요? 네네네. 그래서 예, 예. 요즘에 이제 그 뭐 벤츠라든지 뭐 외국 차도 그렇고 국내 차도 그렇고 대부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기본은 됩니다. 다만 아직은 네. 좀 불안한 시점에 있습니다. 즉 예, 자동차 예. 핸들을 놓으면 이제 띡띡띡 거리긴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좀 피곤할 때 자율주행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간다면 분명히 이제 굉장히 편안한 또 안락한 어떤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강력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런 모멘텀과 네. 함께 지금 두각을 받았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다중바닥을 찍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2,000원 조금 아쉬운 매수 포인트이긴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치에서 무상증자를 좀 한번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 대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요. 더 갈 수는 예. 있겠지만 13,500원에서 한번 정리하셨다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에 좀 예, 제시를 예. 드리고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10,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예. 10,000원은 크게 의미는 없었겠지만 13,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유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예, 궁금한 예. 사항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을 그런 관련주라면은 앞으로 좀 그래도 좀 전망은 좀 있습니까? 전망은 있습니다. 전망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금 영업이 흑자단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이슈들은요.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파이가 커지는 것은 자동차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다른 구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기 자체는. 근데 예, 예. 파이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주목해보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예. 네, 오늘 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슈가 나오네요. 오늘 자동차가 근데 유독 많네요.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어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심히 움직이는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서울 바이오 시스고요. 네. 그 매수가는 18,000원 정도 되고. 서울 30%. 바이오시스 예. 비중 10%고요. 30%. 30% 정정하겠습니다. 30%. 서울 예. 바이오시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작년이 아니라 올 봄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네. 혹시 네, 서울 네. 바이오시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서울 반도체 이종 맞습니다. 네. 예.
봤었는데 이게 뭐 무슨 무슨 코로나 마이크로 관련된 LED, 테마도 좀 마이크로 있었고. LED 그래서 막 그때 막 잘 가고 그래서 네네네. 샀는데 요즘 계속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 맞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 잡고 계시고요.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좀 바이오레즈 살균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박멸한다, 뭐 살균 네. 소독이 된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 맞고요. 지금 다중바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중바닥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0원 투자 포인트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보게 되면 한 2만 원이면은 충분한 가치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테마가 이제 계속 굴다 보니까 그 테마의 흐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좀 나오는 상황따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것 또한 지금 흘러가다가 다시 다중바닥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못 들으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2,500원에서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2,5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대세 시세를 줬던 13,8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잡히는데 지금 22,000원까지는 뭐 22,000원에서 22,500원 사이, 그러니까 22,000원 좀 하나 낮추겠습니다. 22,000원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문의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를 또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고 계신데 문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셀리믹스 36,975원 비중 48% 비중 크게 물려 있습니다라고 문의 주셨네요. 셀리믹스. 사실은 이제 그 셀리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 왜 그러냐면 원래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항이라고 봐요. 저는 신성장 기업이 이렇게 많이 가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신성장 기업이라는 것은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본질의 가치는 사실은 상장하기 조금 다소 어려운 종목들이 신성장 기업이에요. 자, 지금 세라믹스 같은 게 신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점 지켜놓고 이제 뭐 아프리카 대절병 서열 찾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다시 한번 31,000원은 금방 뜰 것 같은데 본전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이라든지 이슈에 대해 셀리믹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셔서 오히려 본전 매도 31,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종목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하이닉스고요. 네, 비중은 40%고 네. 매수가는 81,700원이고요. 81,700원이시고 그래도 50% 정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그런데 팔라고 내놨다 못 팔아가지고요. 네네네. 언제쯤 얼마 정도에서 팔마되려는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SK하이닉스 제가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K그룹주들은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랑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SK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에서도 견줄 수 있는 기업이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만 원이 좀 잠시 쉬는 구간은 맞습니다. 청산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12만 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매도 전략 구간은 맞고요. 좀 긴 흐름으로 온다면 이 종목도 어차피 제2의 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15만 원 구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긴 흐름에서 15만 원 보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한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을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10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다시 무너집니다. 이 종목은 주식은 워낙 좋은 종목이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충분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11만 8천 원 매도, 그 다음에 손절가 10만 5천 원,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5만 원까지 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11만 8천 원 지금 정도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리고 또 문자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동양 피스톤 종목이고요. 6,500원 비중 20% 계속 떨어진다고 고민 엄청 많아요.
손실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동형 피스톤 이제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반등 구간인데요. 어쨌든 피스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차 이슈가 좀 있고요. 6,500원이신데 다시 전고점 뚫어서 7,000원까지 충분히 봅니다. 손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7,000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원 제시드리는데 종목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턴어라운드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종목 봐드렸고요. 또 제가 뭐 궁금하실 만한 종목,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좀 체크해볼 종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세원셀론텍을 볼게요. 세원셀론텍.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12월 7일 날 27%까지 상승을 좀 했네요. 그죠? 3,200원 목표가를 바로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바닥에 있으면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뭐 기능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 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 말씀드렸죠. SK 25만 3,000원이죠. 제가 SK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조금 느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30만 원 달성하고 또 다시 밑에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다시 또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신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두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우에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우에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기 시스템, 로터리 환기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모멘텀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매수가는 2,600원 이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는데 그 구간이 좀 쉽지가 않아요. 손절가는 1,8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덜 오른 종목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KCI. 이 종목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분들 주가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2SK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에서 꾸준히 매집하면은 그래도 한 50에서 100% 정도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면활성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차트 3바닥 포착이 됐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모멘텀 좋고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시장 안 좋을 때도 이 종목은 오히려 분할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인데 오히려 이건 좀 지속적으로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못다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들은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8시부터 9시 함께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함께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수익에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제에서 이렇게 봤어요. 정말 돈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전문가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저도 이제 정말 경륜과 경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급하지 않아요. 절대 동요되지 않아요. 근데 그 동요되지 않는 게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한 사람은 분봉을 보고요.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은 일봉을 보고요. 진짜 돈 벌 사람은 주봉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오늘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버는 투자법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지파, 이것은 수지 맞는 파동이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정의는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인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내서 이은 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근데 이동평균선에서는 단기 세력선, 추세선, 중장기선, 정력저항선, 2000포인트, 변곡선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기 세력선, 상한가 급등주 추세 매매선 3일선, 5일선, 11선을 보고요. 추세선에서 21선, 60선 가장 많이 보는 이평선인데 급등 눌림, 스윙, 단타 매매를 보고 중장기선 120과 240에서는 시장 변곡 매매를 봅니다. 자, 제가 아까 KCI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이동평균선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 쭉쭉쭉 보니까 이렇게 지금 10,000원 부근, 9,9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다. 긴 흐름상에서는 주봉에서는 수익이 나신다. 그러니까 주봉 포인트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30% 구간의 수익이 있었고 여기서는 40에서 50% 구간 근데 이렇게 다중바닥 만들어진 이 구간은 한 75에서 8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매일 단타를 열심히 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기준을 잡고 그냥 매매했던 사람 나중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 매매했던 기준을 보니 누가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차분하게 위치에 왔을 때 매매했던 사람이 훨씬 더 큰 수익 납니다. 자, SM코어 지금도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자, 주봉상으로 다중바닥으로 확인하는 거죠. SK 관련된 종목. 제가 SK도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상승이 왜 나왔을까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 다중바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까 전에 단기 이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통해서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즉 5일선을 지지되면 매수하라. 아까 KCI 같은 경우는 다중의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정말 더 주식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구간에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지지를 바라보는 부분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고 돌파를 바라보는 부분은 악성 매물의 소화를 찾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동평균선의 기본적 논리가 뭐냐면 오랫동안의 평균값을 갖고 있고 그 평균값이 다 올라갔을 때는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기 때문에 탄력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이동평균선의 기본 로직입니다.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7,000원 부근에서 뚫고 올라오고 나서 주가는 벌써 8,000원 부근까지 9,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주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봉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5주선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올라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을 바라본다면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큰 추세의 흐름은 보러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종목이죠. 자, 5주선을 뚫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5주선을 뚫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만 봅니다. 5주선 돌파 종목만 찾아라. 자, 코메론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쌍바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특정 이평을 다 뚫고 나서 이 장대 항목이 뚫고 나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꾸 지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지지대가 형성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아까 KCI랑 같은 흐름일 수 있겠지만 동일한 포인트들이 주봉상에서 몇 주, 1주, 2주, 3주, 4주, 4주간 나왔다는 것은 일봉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이라든지 단기적인 변동, 단기적인 파동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수가 없겠죠? 왜? 흐름 자체가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큰 물결을 중시켜요. 제가 수익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큰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파동을 먹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파동의 수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대세 흐름, 우리가 그 구간을 먹기 위해, 구간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먹기 위해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익 보기 위해서, 구간을 수익 보기 위해서 접근하는 전략은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다. 구간보다는 큰 대세 파동을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마찬가지겠죠. 자, 마찬가지죠. 관련돼서 주봉 기준, 다중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 자, 라이온캠텍도 결국은 7,000원, 10,00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라이온캠텍도 다중바닥.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적정,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는 자리, 이 공감대 형성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인트를 너무 중시 여겨야 되고, 공감대 형성 자리가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감대 형성 자리. 자, 이 부분 공감대 형성. 이 부분 공감대 형성.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공감대를 찾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고요. 자, 인정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느 포인트에서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보는데 그 턴어라운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죠. 1번이 공감대 자리를 찾아라. 2번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마찬가지지만은 뭐 지지대에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속도를 원하신다면 2번은 5주선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럼 5주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5주선에서 이제 돌파를 매수하느냐 혹은 눌림을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주선 돌파 자리를 찾는 겁니다. 5주선 돌파 자리를 찾고 나서 세 번째,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찾는 거냐. 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자, 여기 지금 저점이 잡히죠. 근데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약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항, 이 종목의 목표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기본적인 이평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평이 5주, 10주, 20주, 60주, 120주. 이거는 일봉에 쓰는 기본적인 값. 남들이 다 아는 기본적인 값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평 저항이 없으면 약 50% 수익까지 날 수 있고요. 이평 저항이 대부분 있겠죠. 있을 때는요. 그 이평 상단, 최상단 이평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 이평이 여기다 보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5주선을 뚫고 나서 이 이평을 다시 또 돌파하면 이 종목은 이제는 위에 저항이 없는 종목이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온 캠텍이 시장에서 조용히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제가 바이넥스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었고 일양약품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었고 전혀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중심주가 아닐 때 소문난 장치에 어떻다고 그러죠? 수익이 없다. 주식에는 수익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주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바닥 구간 이런 데서 매수 포지션을 하고 100%에서 200%, 300%까지 수익을 보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주식을 하면서 기준을 잡고 간다라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해드리는 입장에서 화려한 또 멋진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어떠한 기준은 뭐냐면 원칙을 짓고 그 대신에 그 원칙 대신에 압도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함께하는 공간이 있죠. 함께하는 공간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4개, 비밀번호 7777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케이스로 강연을 하게 되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요. 참고하셔서 만약에 관련된 공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부분들인데 비밀번호가 있다는 부분 비밀번호 7777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주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